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익 독학러 문법 정복 프로젝트 자연스러운 문법 3일차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나갈 건데, 우리 지난 강의에 자연스러운 문법 언제 업로드되냐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댓글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우리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 되니까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들으러 오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라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원인데, 우리 부정사라고 하는 거, 동명사라고 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거 부정사라고 하나요? 왜 동명사라고 하나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얘네 두 개의 단원을 항상 여러분들은 짝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짝꿍으로 묶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거고, 지금부터 투부정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투부정사의 형태부터 우리는 좀 배울 건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to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참고로 제가 동사 원형 표시를 이렇게 V 한 다음에 동그라미 치기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교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투부정사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요 전치사 to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모습이 to, to로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투부정사의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근데 우리 전치사처럼 쓰이는 to는 어떻게 나오죠?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뒤에 명사가 나올지 동사 원형을 쓸지 그 선택 문제도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좀 이따 볼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투부정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투부정사는 어떻게 쓰이냐? 제가 한 문장으로 머릿속으로 딱 넣을 수 있는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자, 투부정사는 일단 첫 번째, 동사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동사. 두 번째, 타동사의 특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특성, 우리는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서 쓰죠. 대표적으로 arrive, 우리 대표적인 자동사. 근데 자동사의 특성이 뭐죠?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 근데 우리 타동사는 뭐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submit 대표적인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건, to를 붙여도 자동사 앞에 to가 붙잖아요. 똑같이 목적어 없을 겁니다. 타동사 앞에 to 붙잖아요. 똑같이 목적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to arrive 뒤에 목적어 없을 거고 to submit 뒤에 목적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뭐의 특성? 이렇듯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이 투부정사가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데 동사 자리에는 쓰일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동사의 특성은 가지는데 동사 자리에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완벽한 동사는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문법책에서 준동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할 겁니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얘를 명사 자리에 쓰는구나. 두 번째, 형용사 역할도 할 거예요. 동사의 특성 가지고 형용사 자리에도 쓰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부사 역할도 할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한 문장 정의,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쓰인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명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용법 정리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문법은 뭐다? 이해예요. 그리고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명사 자리에 쓰일 때 어떤 뜻이고, 형용사 자리일 때 어떤 뜻이고, 부사 자리일 때 어떤 뜻인지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명사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쓰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명사 역할을 할 때는요, 일단 해석이 중요하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리나 들어가지 않아요. 명사 자리라고 해서 갑자기 소유격 뒤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관사 뒤에 들어간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딱 세 군데 들어갈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 자리 쓰이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주어 자리에 우리 is라는 전체의 동사가 있고, 그 앞은 그러면 덩어리체로 주어 자리에 쓰인 거죠. 주어 자리에 뭐가 와 있어요? to study,
투부정사가 와 있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때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to study English with Steve, 스티브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통째로 우린 뭐로 보자는 거예요? 주어의 덩어리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브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fun, 즐겁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특성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여러분 투부정사는 뭐의 특성을 가진다? 동사의 특성. 그러니까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덩어리체로 주어로 보되 투부정사 뒤에 우리 English라는 목적어가 붙어있는 형태 맞아요.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주어 자리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 자리는 당연히 우리 I hope 동사 뒷자리,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덩어리체로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해석한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희망해요. 뭐를 희망할까요?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 일부러 제가 똑같은 걸로 가져왔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쓰여도 똑같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이따 배울 동명사 ing도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동명사도 쓰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거나 둘 중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동사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부정사를 쓴 이유는 이 hop이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동사라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갑자기 studying ing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밑에서 제가 정리해놨고 여러분 요새 좀 많이 나오는 동사들로 정리해놨는데 자 밑에 읽어볼까요? fail, decide, plan, expect, agree라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얘네들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들인데 외울 때 무조건 붙여서 외우세요. 이거를 그냥 fail, decide, 결정하다, plan, 계획하다, expect, 기대하다, agree,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뒤에 빈칸이 뚫려 있을 때 to가 연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예 공부할 때 fail to, 뭐뭐 하지 못하다, decide to, plan to, expect to, agree to, to를 붙여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빈칸이 뚫려 있어도 바로바로 연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무조건 붙여서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럼 좀 이따 우리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도 배우겠죠? 그건 그때 가서 배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를 좀 해봤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보어 자리에도 마지막에 쓰이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보어라는 애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뭐 주로 이형식이라고 말하는 주격 보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오형식이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건데 자, 주격 보어 자리는 어디 자리? 비동사 뒷자리 주격 보어 자리죠. 그래서 비동사 뒷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my dream, 내 꿈은 is to study English with Steve.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꿈 뭐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스티브가 누구게요? 제 영어 이름이에요. 오늘 공개합니다. 스티브 제 영어 이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은 즐겁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내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 꿈까지 제가 좀 세뇌시킬게요.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에 넣어서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오형식 목적격 보어가 핵심입니다. 자, 별표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오형식의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오형식 자리 한번 볼까요? 우리 오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고 목적격 보어가 있을 건데 자, 제가 이걸 해석하기 편하게 목적어를 A라고 지칭할게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투부정사를 쓴다는 건 기억하세요. 목적어의 동작을 묘사해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A 목적어의 동작을 묘사한다. 그래서 저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A2 동사원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A2 동사원형.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오형식 동사들이 또 정해져 있을 텐데 자, 일단 해석하는 법부터. 그럼 주어가 동사를 하는데 자, A라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또는 하길이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입니다. ask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가 주어져. 그럼 ask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맞아요. A2 동사 원형꼴의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자, 학생들이 목적어네요. A가 학생들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티브는 학생들이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해 준다.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그러면 A2 동사 원형꼴은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또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ask A2 동사 원형, require A2 동사 원형, permit A2 동사 원형, allow A2 동사 원형, encourage A2 동사 원형, 그리고 remind A2 동사 원형. 자, 붙여서 암기하시고 A가 뭐뭐 하길 요청하고요. require 요구하는 거고, permit 허락해 주는 거고, allow 허락해 주는 거고, encourage 장려해 주는 거고, 그리고 remind 상기시켜 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은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오형식 문장 구조로 쓰이고요. 플러스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A2 동사 원형꼴로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자, 간략하게라도 여기 있는 6개의 동사부터 먼저 외우세요. 뜻은 외우셔야 되고 반드시 쓰임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투부정사를 명사 역할로 쓸 때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투부정사를 형용사의 역할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말 그대로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 하는, 뭐 할 수 있는, 해야 할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우리 형용사의 쓰임이 있었죠. 형용사의 쓰임 뭐예요? 맞아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 수식합니다. 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 투부정사를 쓰면 할, 하는,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문장 볼까요? 자, the opportunity, 우리 기회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기회라는 명사를 뒤에 투부정사 to apply for an internship, 우리 인턴십에 지원할 기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undergrad student, 그 학부생들은 또한 뭐예요? 기회를 가지게 될 건데 어떤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를 씀으로써 꾸며주는 관계일 때는 무조건 할, 하는, 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인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투부정사가 꾸미는 명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뭐 문법 문제면 문법 문제,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밑에 정리해 놓은 이러한 명사들이 뒤에 투부정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뭐뭐할 기회, opportunity to, chance to 이것도 기회죠. ability 뭐뭐할 능력, way 뭐뭐할 방법, time to 뭐뭐할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갈 시간이야 뭐라고 해요? It's time to go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사들이 뒤에 투부정사의 꾸밈을 받음으로써 할, 하는, 해야 할 이런 뜻으로서 명사를 꾸미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부사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사 역할? 여러분 우리 부사라는 거의 쓰임을 먼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사는요. 있어도 좋고요. 그리고 없어도 좋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좋은 걸 저는 부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있으면 뭐가 좋죠? 맞아요.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 수식어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없어도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문법적으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있어도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를 이런 수식어의 역할로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완벽한 문장에
앞쪽이나 뒤쪽에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완벽한 문장. Mr. Koo visited New York. 구 씨가 뉴욕을 방문했다. 여러분, 구 씨가 뉴욕을 방문했다?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그 완벽한 문장 앞쪽에 뒤쪽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중복해서 써놨는데 자, 앞쪽에 들어가는 경우부터 볼게요. To inspect the construction site. 앞쪽에 쓸 땐 주로 쉼표를 찍어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부정사를 완벽한 문장의 앞쪽에 해놨다? 어떻게 해석한다?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투부정사를 읽으면 이런 부사 역할을 하면서 쓸 때는 목적성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to inspect the construction site, 공사장을 검사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 뒤쪽으로 연결해서 to inspect the construction site를 바로 뒤쪽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의 앞쪽이나 뒤쪽에 없어도 좋은 자리에 쓰면서 목적을 나타낸다.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정말로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우리 파트 7에서 why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지문에 투부정사 부분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 투부정사만 써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인데 투부정사 앞에 이런 것들을 붙여도 우리는 하기 위해서라고 쓸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In order to, 또 so as to. 이런 표현들이 붙여도 투부정사를 뭐라고 해석한다? 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나타낼 때 쓴다. 특히 in order to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in order 뒤에 붙어있는 to는 무슨 to? 투부정사의 to로서 동사 원형이 나오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 있잖아요. 투부정사를 왜 부정사라고 하는 건가요?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to inspect the construction site를 뭐라고 해석했죠, 방금? 공사장을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되죠? 공사장을 검사하는 것. 근데 명사 뒤에서 꾸미는 관계면 뭐 공사장을 검사할 기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완벽한 문장의 앞쪽이나 뒤쪽에서 쓰여서 공사장을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기억해 볼게요. 투부정사는 여러 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만 보고 뜻을 하나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뜻을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자어를 쓰는 거예요.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만 들으시면 돼요. 부정사의 뭐 유래, 뭐 이거 뜻,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만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투부정사를 보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파악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네 하는 것 해석이 되셔야 되고요. 명사 뒤에서 꾸미는 관계네 하는 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완벽한 문장의 앞쪽이나 뒤쪽에 나와 있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부정사의 뜻풀이까지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사 역할을 할 때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 우리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 해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해서 아무렇게나 이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포인트예요. 앞에 감정 표현이 나오셔야 돼요. 뭔가 감정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그 감정 표현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말로는 해서라고 주로 해석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볼게요. 휴라는 사람은 is pleased. 우리 pleased 하면 뭐죠? 기뻐하는 또는 뭐 만족해하는 이란 뜻이네요. 그러면 is pleased 기뻐했습니다. 자, 휴라는 사람이 기뻐한대요. 자, 뭐 해서? 그 기뻐하는 이유를 투부정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문법적인 어떤 수거적인 표현도 있어요. be pleased to 동사원형. 뭐뭐 해서 기쁘다. 그러면 뭐 해서 기쁜지 한번 볼까요? 자, 올해 광고 경쟁에서의 우승자를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ing, 좀 이따 배울 동명사 가지고 보기에 낼 거거든요. ing는 감정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요. 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무조건 뭘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투부정사 표현을 좀 봤는데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좀 문법적인 특성,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걸 좀 볼 건데 자, 이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투부정사의 한 문장 정의 한번 다시 볼까요? 투부정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부사,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러면 기억할게요. 분명히 가지는 특성은 동사인데 얘가 동사 자리에 못 쓰여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만 할 겁니다. 그런데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는 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분 동사는요. 뭐를 가질 수 있죠?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도 뭘 가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역시 주어를 가질 수 있고 그럼 주어를 좀 특이한 방식으로 가지기는 해요. 일반적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오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주어를 쓰고 싶으면 무조건 의미상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형태는 무조건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This is for you 이거 널 위한 거야. 이 토익 자연스러운 문법 프로젝트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This is for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너를 위한다라는 우리 위한다라는 뜻을 가진 for를 가지고 투부정사 앞에 쓰잖아요. 그럴 땐 의미상의 주어죠. 그럼 for 플러스 명사를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은는이가 주어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어는 아니고 의미상 해석상으로만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예문을 볼게요. 자, was라는 비동사 그리고 그 뒷자리에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라는 주격보어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가 있네요. 그럴 때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를 직원들을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for the employees는 무슨 뜻? 직원들이가 되겠죠. 그러면 full sentence로 해석해 볼게요. 이 세미나의 목표는요.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직원들이 향상시킨다. 즉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를 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다? 투부정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니까 주어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러면 다음 장 동사의 특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투부정사도 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강에서 배운 수동태 맞아요. 투부정사도 수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be 플러스 pp 형태가 수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투부정사만 붙이면 돼요. to be ed꼴로 쓰이게 되겠구나.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자, need라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타월들은요. 그 수건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체되리라는 be 플러스 pp 형태 앞에 투부정사를 씀으로써 투부정사 역시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쓰인다. 그래서 to be pp 형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1강에서 배운 내용이 있었어요. 동사의 특성 1강 뭐예요? 시제죠. 맞아요. 투부정사도 역시 시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9개의 시제를 배우긴 했는데 그 9개의 시제로 쓰이는 건 아니고 투부정사는 시제, 완료 시제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완료 시제 뭐였죠? have 플러스 pp. 그렇죠. 투부정사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얘를 어떨 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밑에 문장 볼까요? 자 헤더 씨는요 is pleased 기뻐했대요. 감정적인 표현 나왔네요. 감정적인 표현 뒤에 우리 이유로서 뭘 표현한다?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투부정사를 써긴 썼는데 to have sold라고 썼네요. 자 어떨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어떨 때 to have pp를 쓸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문장에서 일어난 동작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싶을 때 우리는 투부정사를 have 플러스 pp를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헤더 씨가 기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죠. is pleased 현재잖아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첫 번째 그림을 팔게 되어서 기쁜 거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기뻐하는 시점은 지금이지만 이 그녀의 첫 번째 그림을 판 시점은 기뻐하기 전이죠. 그럼 과거네요. 기뻐하기 전에 그림을 팔았으니까 그 이전 시점을 묘사할 때 투부정사를 어떻게 쓴다? to have pp꼴로 쓴다. 그렇죠. 완료 시제의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쓴다? to have pp꼴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뭐 때문이다? 투부정사 역시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특성을 가져서 주어도 가질 수가 있고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수동태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완료 시제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투부정사, 동사의 특성 가지죠? 자,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가 누구예요?
부사. 그렇죠. 부사가 투부정사를 꾸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 문제로 꽤나 많이 나옵니다. 밑에 볼게요. to speak라는 여러분 투부정사가 있네요. 그럼 Sarah는 원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privately 그리고 private 이렇게 부사 형용사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투부정사는 누가 꾸민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부사가 꾸밉니다. 절대로 뭐 명사 역할 한다라고 해서 형용사가 수식하지 않아요. 이 형용사가 보기에 꼭 나올 텐데 절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는 누가 꾸민다? 부사가 수식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 이 투부정사의 특징을 꼭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번엔 드디어 두 번째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형태부터 볼게요. 동사에 ing를 붙이죠. 맞아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얘가 뭐다? 동명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영어에서는요. 이 ing 형태를 동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도 있죠? 우리 현재 분사라는 ing도 있습니다. 와, 현재 분사. 여러분 참고로 자연스러운 문법 프로젝트 우리 4강은요. 분사가 될 거니까 분사도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건 헷갈릴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럼 어쨌든 ing 우리 현재 분사라고 해서 분사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용사로서 쓰이는 ing가 있습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배울 거는 동명사. 동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배울 거고 다른 ing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동명사의 한 문장 정의부터 볼까요? 투부정사랑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동사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도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동명사도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 기억할게요. 그럼 자동사, 타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 없을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rriving, ing가 붙어도 똑같이 목적어 없을 거고요. submitting, ing가 붙어도 똑같이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 똑같아요. 투부정사랑 동사 자리에 못 써요. 동사의 특성은 가지는데 동사 자리에는 못 쓰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준동사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의 종류에는 뭐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다? 우리는 동명사를 보고 해석이 돼야 돼요. 어디 자리에 어떻게 쓰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할 겁니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자리에 쓰이는구나. 이걸로써 투부정사와의 공통점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나요? 투부정사의 공통점,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런데 차이점, 투부정사는 형용사 부사 역할도 하죠. 근데 동명사는 형용사 부사 역할은 못할 겁니다. 그 차이점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지금부터 명사 역할을 할 때 당연히 하는 것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투부정사 명사 역할 당연히 뭐뭐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이 될 텐데 자, 중요한 거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쓰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투부정사 시간에는 하지 않은 게 나왔네요. 자, 박스 펼치겠습니다. 전치사 뒷자리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치사 뒷자리에 명사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는 뭐도 집어넣을 수 있다? 동명사 덩어리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고요. 첫 번째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것부터 볼게요. 갑시다. Studying English with Steve. 여기까지가 주어죠. 왜? is가 전체의 동사니까. 그럼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ing 형태 동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Studying English with Steve. 스티브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fun. 즐겁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어떤 문장 했었죠? 맞아요. 투부정사 집어넣어도 돼요.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되고 동명사 ing가 들어가도 똑같이 주어 역할을 할 겁니다. 해석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통점 이렇게 주어 자리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법적인 특성만 배울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를 배웠던 것 같은데 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주어 자리에 쓰이면 우리는 무슨 취급한다? 무조건 단수 취급할 겁니다. 요거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수 동사를 쓰는구나. is, was, has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목적어 자리 가볼게요. 자, 목적어 enjoy, 우리 즐기다. 그럼 나는 즐겨요. 여러분 누구랑 공부하는 거 즐거워요? 저랑 공부하는 거,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목적어 자리에 studying English with Steve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투부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선 안 돼요. 왜? 투부정사는 왜 여기서 안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는 누가 결정짓는다? 그렇죠. enjoy라는 동사가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뭐 fail to, decide to, plan to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럼 지금은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볼게요. consider ing 고려하다, suggest ing 제안하다, avoid ing 피하다, enjoy ing 즐기다, deny ing 부인하다. 그렇죠. 이런 류의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 중에 두 개 박스표. consider, suggest. 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consider, suggest 지금 외우세요. 지금 이거 보고 좀 이따 복습하면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아예 강의 보면서 외울게요. consider, suggest, consider, suggest, consider, suggest. 제안하다, 고려하다. consider가 고려하다, suggest가 제안하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목적으로 온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보어 자리입니다. 근데 주격 보어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명사 쓰지 않나요? 네, 다행히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따로 동명사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자리? 그렇죠. 비동사 뒷자리 주격 보어에만 쓸 거예요. 아까 투부정사도 썼듯이 동명사 ing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y dream, 내 꿈은 is studying English with Steve.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 전치사 뒷자리가 있는데 자, 아까 투부정사 시간에는 전치사 뒷자리에 쓰일 수 없으니까 안 했죠. 근데 동명사는 쓸 수 있어요. 우리 in에다 박스표 쳐보시고요. 자, in이라는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잖아요. 그 명사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동명사 ing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뭐야? 나 흥미 관심이 있다. 어디에? 그렇죠.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에 흥미 관심이 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세뇌시키고 있나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거 막 즐겁고 막 꿈이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거고 저와 공부하는 거 막 관심 있고 어쨌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장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에 흥미 관심이 있다. 이 자리에 절대로 투부정사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to study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치사 뒷자리에 빈칸을 뻥 뚫어 놓고 보기에 항상 투부정사를 주더라고요.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예외 없습니다.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 동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도 역시나 동사의 특성을 가져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동명사는 동사에 가까운 애 같아요? 아니면 명사에 가까운 애 같아요? 이거 잠깐 3초만 고민해볼까요? 준비됐나요? 동명사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여기서 명사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동명사를요, 신기하게도 이 명칭을 동명사라고 붙여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사처럼 헷갈리거든요. 선생님, 동명사 명사 자리에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동명사는 명사로 보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동사에 가깝습니다. 왜? 특징이 동사의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자리만 명사 자리를 빌려서 쓸 뿐이지 여러분 얘는 명사처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의 선택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 아니에요? 절대로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명사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용어를 동명사로 써서 그렇지 이게 원어로 영어로 동명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gerund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verb noun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명칭을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라고 착각하는데 명사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동명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죠. 동사의 특성, 자동사면 목적어, 타동사면 보어가 올 수 있겠죠. 맞아요. 동명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올 수 있습니다. 단, 명사는 뒤에 목적어, 보어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없죠. 명사는 그냥 혼자 쓰겠죠. 그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전치사 for 뒷자리 명사 자리죠.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와, 전치사 for다. 그리고 뒤에 명사 자리니까 promotion, tion으로 끝나면 명사니까 명사 찍어야지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로 빈칸의 앞에만 보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빈칸의 앞뒤를 보셔야 돼요. 자, 뒤를 보니까 the use라는 사용이라는 명사가 이미 있죠. 그럼 질문. 여기 빈칸 자리에 그냥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promotion, the use. 명사끼리 이렇게 중복돼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문장의 의미가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로 보되 뒤에 있는 the use라는 사용이라는 명사를 함께 묶어서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뭐로 보자는 거예요? 동명사의 목적으로 보고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렇죠. promoting이라는 동명사를 쓰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명사와 동명사의 선택 문제가 나오고 그럼 동명사는 명사 아니에요.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게 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누구예요? 형용사죠. 그러면 동명사도 형용사가 꾸밀까요? 아니죠. 동명사 명사 아니에요. 동사의 특성을 가지죠. 동사를 누가 꾸며요? 부사. 그렇죠.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부사가 수식합니다. 절대로 형용사가 꾸미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뒤를 보는데 뒤에는 동사가 있고 앞에 주어 자리에 exercising이라는 동명사가 있구나. 그럼 운동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문장인데 자, 어떻게 운동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동명사는 누가 꾸민다? 부사가 꾸민다. regularly 이렇게 부사로 수식을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가 수식하는 특징도 있고요. 세 번째 특징 볼까요? 갑시다. 자, 명사는 앞에 관사가 올 수 있죠. 뭐 어나 on, 더 같은 관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 아니라니까요. 관사 올 수 없습니다. 그럼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빈칸 앞에 관사 on이 있네요. 빈칸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문장 끊어져 있고 앞에 there 플러스 비구문이 있죠. 뭐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on 뒤에 오로지 쓸 수 있는 거 관사와 쓰일 수 있는 건 명사죠.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 동명사는 관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establishment라는 요 명사를 찍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설립 또는 샵, 여기선 샵의 의미겠죠. 이런 어떤 기관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동명사 앞에 관사가 못 온다는 특징,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하시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총정리할게요. 동명사 vs 투부정사, 투부정사 vs 동명사. 차이점, 분명히 드러난 차이점은 동명사는 형용사 부사 역할 못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알아둘 텐데 자, 둘 다 똑같이 무슨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죠. 그럴 때 뜻 똑같아요. 하는 것, 하기, 하는 것, 하기. 단 명사 역할을 하더라도 마이너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 밑줄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쓸 수 있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쓰이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지만 동명사 ing는 전치사 뒷자리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각각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형태와 의미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투부정사 동명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조금 헷갈리는 걸 좀 정리할게요. 지금부터는. 자, 우리 전치사 투가 있고 투부정사 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투 뒤에 이렇게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To serve 또는 serving이 나왔어요. To serve냐 serving이냐 이렇게 만약에 선택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우리 to를 보면요. 뭐를 찍고 싶은 열망이 막 강하죠. 사실 저도 그래요. 동사 원형을 찍고 싶은 열망이 좀 강할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 to는요. 투부정사의 to도 있고 전치사의 to도 있잖아요. 그러면 to 뒤에 빈칸이 있고 동사 원형이냐 ing냐 선택 문제가 나왔을 땐 앞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석사 유학하던 시절에 원어민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거 to 뒤에 빈칸이 뚫려 있어. 그리고 serve를 쓸래 serving을 쓸래 선택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자. 그리고 앞뒤 문맥 물어보지 마. 그냥 문맥 없이 그냥 to 뒤에 뭐 쓸래만 물어봤을 때 너는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아? 물어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답변이 다 갈렸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자주 쓰는 거가 요 to 뒤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취향에 따라 가시면 안 돼요. 나 오늘 동사 원형 찍고 싶어.
serve. 아, 나 오늘은 ing 찍고 싶어. serving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뒤 보고 판단할 건데 앞에 보니까 be dedicated to가 있네요. 와, 정말 중요한 표현. 밑에 별표 칠게요.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그러면 be committed to, devoted to, dedicated to 이렇게 쓰이는 표현들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지금 이 토익 문법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고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쓰는 to가 뭐다?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 그래서 뒤에 ing 동명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 문제. serve라는 동사 원형 찍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뭐예요? ing serving 찍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serving the passenger. 승객들한테 어떻게 봉사해 주는 것에 헌신하고 전념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항공사 직원들은. 됐나요? 그럼 to만 보고 절대로 마음대로 to 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표현은 전치사 to를 쓰는 표현들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자, 오늘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엄선된 문제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시간 드릴 거니까 요 문제는 2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갑시다. 자, 파트 5 문제. 무조건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볼 거예요. 아, improves, improve, improving, improvement. 질문, A, B, C, D. 문법 문제죠. improve는 일단 동사로 개선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to 부정사 배웠으니까 to 뒤에 improve 동사 원형 찍으면 될까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방금 전에 했죠. 이 to가 무슨 to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면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 보니까 방금 배운 표현이네요. be committed to, is committed to. 이거 무슨 표현?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러면 이 to는 무슨 to? 전치사 to가 되겠죠. 맞아요. 전치사입니다. 그럼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동사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선생님 ing 쓰면 되잖아요. 아니죠.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예요? 명사 자리. 그러면 improving, 동명사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improvement. 당연히 명사니까 개선이란 뜻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뒤를 보셔야겠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명사 명사 선택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명사인지 명사인지 선택은 쉬워요.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다 아니다? 아니다. 소신 발언이에요. 동명사 명사 아니에요.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자리를 빌려서 쓸 뿐이지 명사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사의 특성을 가지고 오로지 명사 자리인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뒤를 보니까 her language skills라는 뭐예요? 아, 목적어로 보이는 명사가 또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통째로 명사 자리에 쓰여야 되니까 그냥 명사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뭘 쓴다? C번 improving 동명사를 전치사 뒤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r language skills를 목적으로 보고 그녀의 언어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에 헌신적이고 전념하고 있다. 로즈 양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름이 장미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자, 됐나요? 자, ABCD. 보니까 선생님 갑자기 우리 문법을 하다가 ABCD 보기는 다 다른 동사들의 묶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사 어휘 문제 아닌가요? 아니, 어휘 문제를 갑자기 왜 푸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유형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보기를 보고 똑같은 단어를 여러 형태로 바꿔놓는다? 문법 문제입니다. 또 ABCD에 다 다른 단어가 나와 있다? 어휘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휘 문제인데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동사 어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휘 문제를 가장한 문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동사는 특성을 가지죠.
문법적인 특성. 어떤 문법적인 특성?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또 각각 동사마다 고유의 쓰여야 되는 문장 구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얼핏 보면 동사, 어휘,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해석으로만 풀지는 않아야 돼요. 왜? A, B, C, D 다 각각 고유의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사, 어휘들의 묶음이 나오면 혹시나 이게 문법적인 동사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휘 문제로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빈칸 앞뒤를 좀 살펴볼게요. 뒤를 보니까 his team members라가 있죠? 그러면 그의 팀 구성원들 목적어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A, B, C, D 공교롭게도 다 뭐예요? 타동사네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더블 체크이라는 건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A, B, C, D의 동사의 특성 볼게요. 사실 A, B, D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그냥 오는 뭐뭐를 address, 해결하다. 주로 the issue 같은 여러분 문제 목적어가 나옵니다. 또 explains, 뭐뭐를 설명하다. 주로 대절 목적어가 오기도 하는 동사예요. 또 remind, 아까 있죠. remind 어떻게 쓰이는 동사? A2 동사 원형꼴로 쓰이는 동사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고요. implement 우리 실행하다, 이행하다 그냥 뒤에 목적어 덩어리 와야 되는 그런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마다 이런 쓰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교롭게도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고 갑자기 C번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대충 푸는 것 같잖아요. 왜?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걸 통해서 투부정사를 막 부사 자리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C번을 넣어서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해석의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문법 문제, 어휘 문제를 푸는 로직이에요. 저만의 로직, 논리 구조예요. 그러면 넣어볼게요. 윌슨 씨가 그의 팀 구성원들이 뭐 하도록 상기시킨다? 그렇죠. 그들의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뭐 하기 전에? Submitting it to the client. 고객에게 이것을 제출하고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누가 확인해요? 직원들. 그럼 목적격 보호로 쓰여야 안 쓰여요? 쓰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C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흔히 하는 실수 A번도 막 넣어봐요. B번도 막 넣어봐요. C번도 넣고 D번도 넣고 그리고 한국말로 바꿔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확실하지도 않아요. 왜? 한국말로 막 이것저것 넣으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막 해석을 지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A번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 B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어휘 문제는 키워드를 찾을 건데 특히 동사 어휘 선택 문제면 동사마다 쓰이는 그런 구조가 있을 거고 그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 구조가 만약에 문장 속에 있다? 그러면 그 동사부터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형태도 맞고 의미가 맞으면 당연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 꼭 복습해 주시고요. 3번 갈게요. 3번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자, 4번 풀어봤나요? 갑시다. 우리 develop에 알맞은 형태인데 이거 문법 문제죠.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부터 찾을게요. 자, 빈칸이 맨 앞에 있네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동사 어디 있어요? is 여기 있네요. 그럼 질문. 이 앞에 있는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 주어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주어 덩어리에 이미 innovative products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네요. 그러면 주어 덩어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일단 동사들은 못 들어가죠. 갑자기 뭐 명령문도 아니에요 지금. 동사가 뒤에 is가 있기 때문에 명령문도 아니고 갑자기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A번 선생님 투부정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to는 투부정사 아니죠. 살짝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뒤에 ing 붙어 있다라는 건 이 to는 무슨 to? 전치사. 당연히 전치사 to도 갑자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D번.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developing 동명사 주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innovative product를 동명사의 목적으로 보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is a core focus.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우리가 혹시 회사에서
R&D 부서라고 있는 거 아세요? 연구개발 부서잖아요. 이게 R&D의 약자예요.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연구개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풀기 전에 조금 함정이 있어요. 요거 힌트입니다.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갑시다. 자, 제가 이거 힌트 드렸죠? 헷갈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자, in order to와 in order to 우리 A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빈칸 앞에만 보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토익 전문가인 저도 빈칸의 앞에만 보고 문제 풀지 않아요. 빈칸의 앞뒤를 무조건 확인합니다. 그거 뒤에까지 확인하는 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를 봤더니 자, in order to를 넣기에는 빈칸 뒤에 us라는 목적격 대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to 자리가 아니겠죠. in order가 투부정사 앞에 붙어서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쓰이는 건 맞지만 투부정사는 그 뒤에 있잖아요. 질문.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과 함께 전치사 뭐를 쓰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for. 그렇죠. 전치사 for로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for us.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라는 은는이가 우리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B번이 되는 거예요. 해석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부사 역할이죠. 그럼 너를 더 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take a few moments to complete this survey. 이 설문조사 좀 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되나요? 오케이,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도 역시나 20초 드립니다. 갈게요. 자, 풀어봤나요? 갑시다. A, B, C, D. Organize. 동사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바꿔놨어요. 문법 문제네요. 빈칸 앞뒤에서 동사 찾을게요. Suggest이라는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제안하다. 그럼 매니저가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목적어 자리에 regular training sessions라는 뭐예요? 이미 명사 덩어리가 있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질문. 그냥 동사는 절대 못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니까. 그런데 투부정사인지 ing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선생님, 투부정사, ing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동사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fail to, decide to, 또 뭐 아까 배웠던 거 뭐 need to, expect to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suggest, consider, deny, enjoy 이런 것들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동명사 ing 목적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외우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를 해석으로 어떻게 풀어요? To organize, organizing 둘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동사를 보고 ing B번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외워서 문제를 찍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간단하게 외워주시고요.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갈게요. 자, 풀어봤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C, D. effect, 명사죠. 효과, 영향 또는 결과란 뜻도 있어요. 자, B번, effective. TIV로 끝나면 주로 형용사, 효과적인. 그리고 LI로 끝났으니까 부사, effectively. 그렇죠? 효과적으로. 그리고 effect, 명사에 S 붙은 거죠. 그러면 문법 문제인데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to. 선생님 전치사 to라서 뒤에 effect 명사 찍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to가 전치사 to일지 투부정사 to일지 어떻게 알아요? 빈칸 뒤를 볼게요. address the issue. 아까 했던 동사 나왔네요. 그리고 쉼표로 끊어졌어요. 문제를 해결하다? 잠깐만. 동사 원형? 그러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투부정사의 to인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식어밖에 없죠. 일단 수식어가 아닌 명사는 지울게요. 수식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도 있고 우리 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 누가 꾸민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부사가 꾸며주셔야죠. 그래서 정답이 C번 effectively가 된다.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꾸밀 땐 무조건 부사를 쓰셔야 돼요. 형용사 보기가 항상 나와 있을 때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쉼표로 찍혀져 있으니까 목적이죠.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팀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6번까지 문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vs 동명사, 동명사 vs 투부정사였습니다. 자,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3일차 투부정사와 동명사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3일차 실전 문제까지 따라온 독학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강의 들으셔서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걸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보고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6일차나 더 남았어요. 특히 다음 시간 4강 분사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ing, pp, 능동, 수동 어떻게 구분하는 거? 그거 한국말로 구분 못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4강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꼭 들으러 오세요. 4일차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